반도체 가격이 폭락했다. 삼성전자 난리 났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11월 달에 D램이에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고정 거래 가격이 1.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2.10달러거든요. 그러면 4개월 사이에 0.75달러, 35.7%가 떨어졌습니다. 와, 충격적이죠. 2023년 9월에 1.3달러 이후 최저치입니다. 1.3달러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예, D램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D램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더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최저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2024년 8월에 4.9달러였거든요. 그런데 11월에는 2.16달러. 3개월 새에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55.9% 떨어졌고요. 2.74달러가 빠졌습니다. 과거 2020년 2월 5일에 6.19달러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진짜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2023년 4월에 3.82달러, 9월까지 3.82달러 계속 이어진 거, 이게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2024년 11월 달에는 2.16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은요,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가격이 처참하게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의 부상입니다.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중국 제조사의 비중이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1%까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16%까지 늘 예정인데 지금 시장의 변화를 보면 16%가 아니라 더 많이 늘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저가로 굉장히 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생산한 거 있잖아요. 시장에다가 마구마구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중국은 반도체에다가 뭐 빅펀드 1기, 2기, 3기에서 수백조 원을 뿌리고 있잖아요. 예, 공장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해서요, 공장을 운영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한두 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공장을 지을 때도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0%만 있으면 공장을 짓게 해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많은, 진짜 많은 돈을 주고요. 공장을 운영해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을 운영해도 돈 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엄청나게. 얼마나 뿌려대느냐, 돈을 보면 여러분들도 기겁을 할 겁니다. 이러니 뭐 우리나라 반도체 박살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거죠. 빅펀드 1기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조 4,300억 원을 뿌렸습니다. 2014년에 뿌렸거든요. 2019년에는 37조 6천억 원. 2024년 올해는 64조 3,700억 원을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조는 제조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패키징은 패키징대로 돈을 다 뿌렸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운영비도 전기료 깎아줘, 수도세 깎아줘, 뭐 인건비 보조해줘, 보조금까지 엄청나게 주니까 이게 뭐 난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의 D램 생산업체라고 하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요, 지금 글로벌 D램 생산량의 10%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DDR4가 아니라 DDR5까지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 대한민국하고 격차가 이제 없어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양적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구형 제품에 대한 생산량 정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제일 많이 타격받는 곳이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예요. SK 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면서 사실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만들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4분기 삼성전자 매출이 괜찮을 건가? 3분기까지는 역대 최대 매출을 했습니다. 79조 1천억 원.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영업이익은 지금 10조를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분기에 2분기 10조 4,400억 원에서 3분기 9조 1,800원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만약에 4분기에 3분기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난리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도 지금 비실비실하잖아요. 2024년 11월 14일에 49,9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2020년 6월 15일 49,900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10조 원의 돈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했으나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입니다. 11월 20일에 55,300원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9일에는 54,200원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 가격의 폭락이 삼성전자에게는 악재가 되고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건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HBM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뒤처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황은 진짜 어려워지겠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난리 났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진짜로 삼성전자는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는요. 시장에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이대로 가면 심각한 일, 불길한 일 이게 터진다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삼성전자 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저는 한 주 한 주 저축은 해갑니다. 그리고 극단적 위기가 와서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면 또 분노의 매수도 저는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확전 편향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저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적 판단을 통해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수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을 더 두고 시장을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 주 두 주거든요. 분노의 매수는요. 극단적 위기가 와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분노의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분노의 매수 시점은 아니라는 뜻이죠. 때문에 시장을 호시우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요. 소의 발걸음으로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된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분명히 시장은 변화할 거고 그 변화된 세상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생존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뭔가 혁신이라든가 뭔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진짜 조심해서 바라보라는 이야기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